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유경영은 문근천입니다. 이번 주는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제14장인데요. 제목은 개인 자유에 대한 보호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뭐 지금까지 법치에 대해서 이제 쭉 논의를 해온 내용도 전부 어떻게 하면은 이 개인의 자유라는 그 부분이 어, 자의적인 제멋대로의 어떤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에 대한 종합, 좀 복습하는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법치의 원리, 그리고 자유의 법, 자유체제에 있어서의 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요건, 어떤 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종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부는 자의적인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. 그렇게 하려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알려진 법의 규칙, 이거를 시행을 하는 것 외에 어떤 자기 임의의 어떤 그 개인에 대한 강요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입법권을 포함한 모든 그 정부의 권력을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.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은 이 서구적인 의미에서는 자의적인 권력으로서의 그 정부를 어떻게 제어하느냐, 제한된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 문제하고 똑같습니다. 그렇게 하려면 이제 법으로서 합법적인 어떤 규정을 쭉 정해놓고 그 안에서 행동을 해라. 이렇게 이제 합법성의 요구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. 그런데 이제 이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합법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, 에, 합법성 이상의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. 그 무엇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법이란 무엇이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메타법, 그러니까 초법적인 그 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야 되는 것인지 하는 이거를 만족을 해야만 바로 그 이 올바른 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모든 실정법이 다 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. 뭐 입법기관이 정했다고 해서 다 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. 그것은 법의 정신에 맞아야만 비로소 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한국에 쏟아져 나오는 모든 입법들 중에서 과연 어, 얼마나 많은 비중, 몇 퍼센트나 이것이 실질적인 법이냐, 맞는 법이냐, 나머지는 전부 헌법의 정신 같은 데에 비춰 봤을 때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법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원칙대로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실정법하고 법의 정신에서 얘기하는 그 실질적인 법하고 자꾸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에, 그 결국 합법성, 법이면 다 된다. 이거하고 법체 이상하고가 이렇게 잘 근접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면요. 그 사회 전체가 하나의 전통으로서 그 법치라고 하는 이상을 갖다가 존중하는 그런 전통이 잘 축적이 되어 있느냐. 그러면 그것이 점점 합치가 되는 것이죠. 법원도 그렇고 입법기관도 그렇고 법을 하나 만들더라도 또는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법치의 이상을 갖다가 자꾸 존중하는 그런 판결을 하고 만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? 그럼 점점 이것이 수렴이 된다. 그런데 반대로 그 사회가 전혀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다. 그러면은 빠르게 이 법치의 그 법의 정신,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정신과 실증법하고의 거리는 빠르게 멀어진다. 마치 어떤 영화에 보면 그저 우주선이 지구의 궤도를 쭉 돌고 있죠. 그 무슨 영화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여기 어떤 그 외계 생명체가 여기서 자라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구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지구 전체가 아주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것을 그 우주선에 있었던 그 이 탑승 그 엔지니어들이 합심해 가지고 이 외계 생명체를
지구의 대기권 밖, 중력권 밖으로 밀어내는, 튕겨내는 그런 그 작업을 했던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. 이와 같이 뭔가 그 법치라고 하는 이상으로 들어오느냐, 이걸 튕겨낼 것이냐 하는 그 아슬아슬한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, 예컨대 이제 우리 현실하고 이제 자꾸 이게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립니다만은, 이번 선거의 결과 하나의 다수당이 생겼죠. 말도 못하는 다수당이 생겼는데, 이 다수당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입법을 할 때 무슨 법이든지 이제는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합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뭔가 그 룰이 있는 것이죠. 그런 식으로 언론이 막 이제 보도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, 아하, 이게 바로 하예크가 얘기하는 합법성 이상의 법치의 원리라 하는 것은 합법성 이상의 그 메타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, 그게 그 소리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법의 정신, 이걸 존중하는 그런 마인드, 이거를 그 언론기관이나 이런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면은 어떤 다수당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식의 분위기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죠. 이거는 마치 무력이, 힘이 곧 권력이다. 힘이 곧 권력은 맞겠지만 정의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.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정의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.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입법권을 포함하는 그 정부에 우리가 가버먼트라고 얘기할 때는, 넓은 의미에서 얘기할 때는 행정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법권까지 전부를 얘기합니다. 이런 입법권을 포함하는 정부 전체의 권한을 제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이죠.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본,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요구되는 게 뭐겠어요? 권력 분립의 원칙이죠. 입법, 사법, 행정이라고 하는 이 권력이 잘 분립이 돼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 나갈 때 개인의 자유가 가장 잘 지켜질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리고 개인의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늘 알려져 있는 그런 규칙에 의해서만 개인에게 어떤 강제를 행사할 수 있다. 뭐 예컨대 감옥을 보낼 수 있다. 이런 것이죠. 그 얘기에서 또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게 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. 당연히 기존에 있는 법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지, 있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해가지고서 판결을 한다라든지,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. 법률 불소급의 원칙.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늘 주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볼 그런 주제라고 되어 있고요.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,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법, 뭐 이러고 있는데, 사실은 하이에크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엄밀한 의미의 법, 실질적인 법이 아주 작은 부분이 있고, 나머지는 아주 많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것이 법이 아니고 사실은 행정명령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정부기관이 엄청나게 큰 조직이죠. 정부기관. 이 정부기관이 각각 어떤 일을 해야 되고, 이것이 어떤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쭉 정해놓은 거, 이런 것이 이제 행정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이거는 실질적인 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. 명령이죠. 일종의 명령체제죠. 그래서 실질적인 법은 그럼 뭐냐?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, 또는 사람과 어떤 국가 간의 관계, 이 속에서 자유가 어떻게 침해되는 게 아닌가, 이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무슨 정의의 행동 규칙, 이런 것을 지시하는,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규칙을 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실질적인 이 법이고, 이 정부 행정기관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국가의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국가 당국의 행정명령이다. 어떤 그 자원, 수단, 이런 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, 그런 속에 있어서 이 국민이 어떤 일을 지켜야 되는지 하는 그 지키는 그 부분도 있지만, 이것은 우리가 말했던 그 실질적인 법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. 그랬을 때 하이에크는 이 중에서
그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너무나 그 디테일하고 내용이 일반 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하는 역할을 원래 법을 정하는 건 다 입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거를 정하는 것을 일부 뭐 위임을 해가지고 행정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거 없다.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법에도 봤더니 제가 법 전공은 아닙니다만 이게 찾아봤더니 포괄적 위임, 입법의 금지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. 이것이 이제 입법부가 행정부한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위임하겠다. 그런데 위임을 하지만 몽땅 다 위임을 하는 것은 아니다.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.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그 법이죠. 그래서 어떤 다툼이 있을 때는 늘 사법적인 판단이 전제가 돼 있는 그런 위임이다. 이런 그 내용입니다. 이것이 이제 골자는 그 법이라고 하는 부분, 우리가 이제 구별 없이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행정명령이 잡다한 그런 내용들이 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, 진짜 법은 그중에 일부, 뭐 예컨대 한 10%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. 그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행정부의 일을 하는 그 규칙들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이다.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, 하예크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위임을 해가지고 법을 만드는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.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.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여러분들 그 입법부에서 어떤 그 법률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시행령은 행정부가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이크가 얘기하는 그 위임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이 시행령,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법률, 이것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고, 이거를 행정부는 구체적인 일을 시행을 해야 되니까 아주 구체적이죠. 업무 분장도 있을 것이고, 뭐 자원을 어떻게 할당을 하느냐, 뭐 모든 게 아주 구체적이라서 이 법을 다루는 판사, 이 법률가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입법부에서 또 이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지식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이게 되지를 않는 것이죠. 그래서 시행령은 당연히 정부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된 그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 것이 2015년인가요? 그 유승민 아시죠? 여러분들 그 정치가 중에 유승민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여당의 원내대표를 했던 시절입니다. 그런데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인데 야당 쪽하고 같이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를 해가지고 어떤 합의를 해왔느냐 하면은 행정부에 그 시행령을 만들었으면은 그거는 사실 위임이 돼 있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이건 일종의 상권 분립의 하나의 정신으로 한국에서 정착이 돼 있는 그러한 그 이제 하나의 헌법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관행. 그런데 이것을 행정부가 시행령을 만든 다음에 도로 입법부로 가져와서 하나하나 이걸 다시 심사를 맡아라. 그러니까 그 상권 분립의 정신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해왔었던 관행에서 한 걸음 더 입법부를 위에다 올려놓고 행정부를 그 밑에 있는 어떤 신하같이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그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법의 어떤 그 성격이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했죠. 이건 도저히 헌법의 정신하고 맞지 않는다.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뭐 사건은 거기까지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국 사회에 하나의 그 커다란 역사적인 그 전환점이 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는데요. 이것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입법부가 한국 사회에서 모든 권력의 하나의 그 비대한 상권 분립의 이런 그 어떤 법의 지배 정신, 법치의 정신 이런 거를 거의 균열을 일으킬 정도로 입법부가 한국 사회에서는 거대해졌구나.
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이제 보여지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, 이 같은 당의 대통령에 이제 대해서 하나의 이 거역을 한 것이죠. 대통령을 정면에서 이렇게 거역을 함으로써 오늘날 그것이 단초가 되고 하면서부터 어쨌든 사건이 사건의 꼬리를 물고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사건이 이제 한국의 역사 속에 하나의 불행한 사건이라 이제 볼 수가 있는데, 그 사건의 출발점에 해당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아마 후세의 역사가들은 분명히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, 오늘 그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하이에크의 14장 내용하고 좀 관련이 되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, 법의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개인의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의 속성,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, 이 부분은 조금 단원을 나눠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